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네, 잠을 좀 잘 못 자고 이렇게 나오면서, 어, 왜 오온의 가압인데, 어, 법치항유하냐. 이 불교 영상을 오는 길에서부터 여기에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이제 찍고, 그리고 그때 얘기를 했죠. 3세, 과거, 현재, 미래. 엑셀표가 어떻게 찍힐지,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 예상을 했는데, 들어가서 제가 찍은 거 제대로 녹음되어 있는지, 어, 뭐 영상 올린 건 나중에 또 묶어서 처리를 해서 제대로 올려야 되고, 소리 들어가는지 그것만 한번 듣고 나왔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어, 그래서 결국은 오늘 도서관에서 인터넷 한 5분 하고, 이거 들은 다음에 인터넷 5분 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 저기 가서 마트에서 뭐라도 좀 그 세일하는 거 좀 사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냥 가면은 이제 그저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갔네요 하는 게 그 엑셀표에 찍힐 거 아니에요. 75법에 0.5, 0.23 이런 것들만 쫙 찍힐 거 아니에요. 75법이. 그리고 뭐 해태, 혼침, 도거 이런 거 막 8.7 막 이런 거 찍힐 거 아니에요? 가는 길에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경제 개념을 하나, 어, 전부터 이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그 시사랑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이 수소차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그 3년 동안 비판적인. 근데 이제 그거를 고일 개념 가지고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우리 때랑 또 다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뭐 색수상 행식도 뭐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또 경제 개념도 경제를 선택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때 이과도 전 과목 다 과학이랑 자연과학, 사회과학 다 했던 거랑 달리 또 이렇게 선택 안 한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한 1학년 수준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서 태양광, 그리고 뭐 수소차, 정부가 바뀌면은 이제 이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것도 한번 또 약간 기대를 해보게 되잖아요. 해보다가 또 그 나물에 그 밥이네 그런 생각이 많이 또 들고 이런 거의 연속이죠. 좀 나아지겠죠. 이제 그런 거를 외부성이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한번, 외부성, 고1, 고1이나 고2 그 정도 개념인 것 같은데, 아, 고2 정도 개념이겠다. 선택 과목을 고2 때 하나? 그렇겠죠? 아, 물리과가 나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양 개념이니까, 제가 이제 경제 얘기할 때는 늘 수요 공급이 있고, 그리고 마지널 곡선 같은 게 있고, 무차별 곡선 같은 게 있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공동체 차원, 공동체 차원에선 총효용이 중요하다 이 얘기도 몇 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혹은 이권 챙기는 일들, 변질되는 일들, 취지랑 달리 가는 일들, 이런 것들은 총효용이 상승해야 되는 그 대에 맞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이제 챙기는 이권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
고1 개념도 아니고 몇 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외부성이라고 하는 거가 일단 뭐냐? 그런 게 그 고등학교 배울 때는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양봉업자와 과수원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공장, 막 그 어떤 폐수를 혹은 뭐 공해 물질을 그런 굴뚝에서 막 그런 게 나오는 거랑 그 주변 민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외부성이 좋은 내부성이 있고 별로 안 좋은 내부성이 있고, 그렇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있다. 그런 거 이제 고1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고2가 되면은 경제 선택하는 분들은 그런 거 배우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외부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가 됐건 과수원 주인이 됐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최고 효용에 집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 뭐 나쁜 겁니까? 편법적으로 이권 산업 사업화돼서 하는 게 아닌 이상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공장이 됐건 민가가 됐건 각각 최고의 효용을 누리고 싶은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총효용에 거기에서 보면은 이를테면은 농가가 딱 적절하게 그 생산을 했을 때 가장 뭐랄까 이득이 커. 순이익이 가장 큰 어떤 지점이 있어. 그리고 그 지점에 양봉업자가 일정 부분 이득이 나. 근데 만약에 이 과수원 하시는 분이 최고 이점이 아닌 특정 지점, 약간 그래프가 내려간 지점을 했을 때 양봉업자의 이득이 그 내려간 것보다 크면은 사회적 총효용은 더 커지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각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과수원 우리 제 그 친구도 친구네 집도 과수원인데 과수원에서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쵸? 과수원에서 최고 이익이 나는 어떤 지점의 그래프상의 지점이 있는데 그걸 약간 손해를 보면은 양봉업자의 이익이 그거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조금 손해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이제 뭐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그 공장을 돌리면은 이제 특정한 이익이 나겠지. 그 이익이 날 때 피해를 받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공장에서 뭔 처리를 하거나 돈을 들여서, 근데 그 공장 입장에서는 처리 없이 그냥 뭐가 이렇게 굴뚝으로 연기가 올라오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아직 그거에 대한 뭐 규제나 그런 게 없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빠따 당연빠따라는 거 되게 오랜만에 쓰네 제가. 중학교 때 쓰던 말인데 당연빠따지. 당연 뭐 무슨 빠따지. 중간 거는 쓰면 안 되는 말이라서 당연빠따 처리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더 좋아지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게 분명히
사회의 전체 총효용으로 봤을 때 공동체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회 총효용이 늘어나야 가장 바람직하죠. 그죠? 가장 바람직하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어떤 한 개인이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 하지 않아. 인간의 본성이랑 어긋난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지.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느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뭐를, 뭘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너무 입맛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먹어야 되려나? 잠깐만. 예, 근데 이거 너무, 한번 먹어보자. 그럼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딱 해결 방법이 없지. 하려면은 보조금이나 벌금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돈을 주거나 돈을 뺏거나, 그죠? 돈을 주거나 돈을 뺏거나. 그러니까는 이를테면은 과수업자에게 그 최고점이 아닌 사회적 총효용의 최고점이 되는 부분, 거기에 생산을 하게 하고 보조금을 주는 거죠. 보조금을 최고점에 해당되는 혹은 뭐 그 이상의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적 총효용에 맞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공장과 민가의 입장에서는 벌금을 때리는 거죠. 그거는 예, 3536. 예, 이종원이요. 그 벌금을 때리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벌금이 처리 비용보다 더 많으면은 그 공해물질 방출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방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총효용이 올라가죠.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데 이제 혹은 교양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요즘에는 이제 다 선택해서 배워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모르겠어. 예. 이과는 이과 과목만 배우고 문과는 문과 과목만 배우고 이게 뭐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문과도 물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아, 예, 예. 이과도 뭐 이 사회과학을 좀 이제 알아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공부한 분들이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은 되게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그 뉴스에 나오는 그 기사 읽고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깊게 이렇게 잘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이제 이런 거 남기는 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열자.
싼 콜라 세일하는 거 하나랑 세일하는 무슨 그 고구마집인가 고구마집 이렇게 지퍼 있는 그거 하나 샀습니다. 뭐 1,000원, 얼마 뭐 그리고 한 5,000원인가? 아, 감자칩은 너무 저 고구마칩은 너무 비싼데. 그래도 뭐 꽤 분량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원래 안 삽니다. 5,000원짜리는. 어. 그래도 뭐 좀 이렇게 햄 같은 거 그런 거면 몰라도 저런 건 안 사는데 지금 입맛이 너무 없고 막 힘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개념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고1짜리 개념.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외부성은 이게 다 각각의 입장에서 하지 제3자를 고려해서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공동체 입장 혹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회적 총효용이 제일 높은 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이나 아니면 벌칙금 정책 이런 걸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뭐 지난 정부 정도부터 해서 문제가 됐던 태양광이 큰 문제죠. 수소차. 저는 정치 시사 유튜버가 아니니까는 좀 자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사기극. 큰일 났네. 말해버렸으니 뭐 어쩔 수 없지. 그거가 이제 보조금 정책이 이제 들어간 건데,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과연 그, 지금 제가 말한, 외부성, 긍정적인 적이건 부정적이건, 이 외부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나 벌금 정책은,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그대로 사회적 소용을 높이는 게 맞는가. 이제 거기에 물음표를 찍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걸 하려면은, 그걸 알아보는 작업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됐건, 뭐, 벌금이 됐건, 보조금은 이제, 그,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벌금 같은 경우에도 벌금을 산정하고 하는데 다 어떤 인력과 노력과 그 소스가 다 잡아먹히잖아요. 그거를 따지면은 총 효용에 단지 외부성에 의한 거 플러스 보조금이나 그 벌칙금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하는 어떤 그 노동, 그리고 금전적, 뭐 또 이게 어떤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또 이런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노동이 들어간다는 거죠. 노동이나 금전적인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총효용에 원래 이렇게 기대했던 딱 그래프랑 다른 그래프가 나올 수 있죠. 일단 그게 첫 번째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도 방금도 이제 그 마트 저번에 한 분이 불친절했는데, 그분이 또 친절하게 뭐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분 친절했는데 옆에 있는 그 박스 이렇게 싸는 아저씨가 불친절하진 않았고, 근데 뭐 구석에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옆쪽으로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하네. 이런 거에 이제 좀 덜 흔들려야지. 불도도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바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좀 짜증스레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간단한 일은 되게 친절하게 처리해주고, 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막 이럴 때 그냥, 솔직히 저런 데서는 거의 반응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거는 이해하고, 뭘 도를 넘거나 막 그럴 때 이제 당황이 터지는 거지.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가 태양광 은 원래 취지는 이런 거죠.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그리고 취지 좋죠. 취지 좋고, 제가 그 원자력, 풍력, 태양광 이런 거 할 때 그 어떤 변곡점 이후부터는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도 그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예전부터 얘기했죠. 그리고 근데 그 전까지 원전 핵발전소잖아요. 무시무시한 건데, 그거를 뭐 단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원전도 좀 다른 방식의 원전이 또 지금 개발되고 있고 하거든요. 조금 더 안전한 조그만 것들. 근데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되게 좋아요. 좋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에너지 생산하는 비용 그거 말고 환경적인 걸 비용까지 했을 때, 길게 봤을 때 그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책정이 되게 어렵죠. 뭐 생각이 다른 쪽에서 다르게 책정을 할 수가 있고 하긴 한데, 그런 걸로 말고 단가로 봤을 때 뒤집히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든 친환경적인 걸로 가야 되겠죠. 자동차가 됐건 수소차가 만약에 친환경적인 차가 맞다면은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근데 수소를 만드는데 친환경적이지 않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지. 근데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조금을 주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환경 문제, 그리고 또 뭐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 총합으로 사회적 총효용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한다 이거잖아요. 맞나? 그게 맞나? 이제 보는 거죠. 그게 맞으려면은 최소한 보조금이라든지 그 노력이라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업무들, 업무상의 것들, 그리고 일어나는 그 실질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총효용 원래 계산했던 거, 수학적으로 계산했던 거 보다 그 총효용 가장 높은 지점, 그 지점을 뒷받침을 해주면 되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총효용에서 이거 뭐야,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실제 모습은 어떠하냐? 실제 모습은 이렇죠.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거주하는 걸로 둔갑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 증빙 서류를 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 이권 산업화 돼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 그거 하는 뭐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그 정보 얻어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 먹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 걸로, 농토 이렇게 하는 걸로 건망 사이로 그렇게 하고 나서 차명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라든지 뭐 할머니라든지 사명으로 또 하고 그런 편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태양광 그걸 하면 보조금이 엄청 나와. 그 보조금이 나오면은 아주 이득이 되는 거야. 그건 제가 지금 그걸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치인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자제를 하고 있고, 그거 다 이권 산업이지 뭐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은 이를테면은 태양광을 중국이나 이런 데는 태양광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용이 있거든요. 땅덩이 넓은 데는 태양광을 쓸만한 곳이, 늘 태양광이 제대로 쓰일 만한 곳이 있어. 이를테면 고비 사막 근처나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거 사실 가성비도 안 나오는데 보조금으로 이제 때려 막아서 하는 건데,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태양광 그 발전소 규모가 일정 부분이 되면은 그걸 쪼개기를 해. 쪼개기를 하면 각각을 다 보조금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제 이기적인 그 이권 사업에 뛰어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은 최대 효용을 받지.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전기는 제대로 공급은 안 되고 보조금은 많이 빠져나가고 사회적 효용이 확 떨어져 버리는 실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간단히 본 건 외부성이라는 거였는데, 수소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 쪽에 이제 그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에 그 지원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수소차가 전기차죠. 근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중국도 이제 보조금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보조금이 이제 무역의 차원에서는 비관세 장벽이기도 하고 그렇게 작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뭐 외부성이라든지 사회적 충용 측면에서는 이게 관료사회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하면은 같이 그냥 그 이권 사업화 해가지고 사회적 총효용이 확 떨어지는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약은 다시 교과서적인 고일 그 요약을 하면은 과수원, 우리 제 친구 천안에 사는 그 배 과수원, 거기에서 제가 가서 배 포장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과수원에서 가장 최고 이익이 나는 그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 생산을 했을 때 양봉업까지 되면은 총효용이 높아. 근데 그렇게 누가 하나? 우리 친구 아버지한테 아유 그냥 하는 소리겠죠 이러겠지. 근데 보조금을 주면 다르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게 아닌 반대의 경우, 사회적인 총효용이 떨어지는 방향일 때는, 그 외부성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공해 물질에 대해서 벌칙금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시설, 정화소 시설을 갖추는 게 오히려 공장의 이익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총효용이 높아지는 거야, 둘 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간과된 거 하나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세우고 뭐 보조금을 내고 하는 데는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총효용이 원래 생각했던 그 지점이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그 뒤에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편법과 불법과 이권 사업화된 그 태양광, 그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괜찮나 모르겠네. 그 몇 가지 수만 쓰면은
어, 가성비가 아주 좋은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회적 총용을 탁 떨어뜨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외부성에 대해서 좀 다양한 측면에서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거에서부터 또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갔다가 바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노동을 하나 하네요. 감사합니다.